안녕하세요. 온에어 닥터스 김민희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 결과를 보면 환자의 94% 정도가 50대 이상으로 노화와 함께 발생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요추 척추관 협착증인데요.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요추 신경이 눌려서 통증과 함께 다리가 저리고 심하면 보행 장애까지 올 수 있습니다. 자, 고령 환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오늘 온에어 닥터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척추는 머리뼈부터 골반뼈까지 연결됩니다. 중심축을 이루고 신체를 지지하며 척수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때 척추관은 척수가 뇌에서부터 나와 엉덩이, 다리, 발로 가는 신경의 통로가 됩니다. 허리 부위 척추관이 좁아져 발생하는 요추 척추관 협착증.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엉덩이와 다리, 발까지 저리고 아픈 증상에 보행 장애와 함께 심하면 다리 감각이 둔해지고 배뇨 장애마저 생길 수 있습니다. 고령자들의 활기찬 일상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 질환, 요추 척추관 협착증을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해야 할지 온에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행복한 삶의 필수 조건, 척추 건강. 신경외과 전문의 김도형 원장과 함께 요추 척추관 협착증의 모든 것, 오늘 자세히 알아봅니다. 노년기 척추 건강을 위협하는 요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오늘 신경외과 전문의 김도형 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요추 척추관 협착증이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지부터 질문을 좀 드릴게요. 협착증이라는 뜻은 좁아졌다는 걸 뜻해요. 어떤 것이 협착, 협곡, 좁아졌다는 뜻이고, 요추관이라는 거는 그 관이라는 거는 캐널, 신경관을 뜻합니다. 네. 뇌신경이 대공을 떠나서 이렇게 내려올 때 이거를 척수신경이라고 합니다. 네. 이 부분에 협착이 생긴 거를 요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이게 요추관이고요. 네. 요추관에서 협착이 생겼을 때 요추관 협착증이라고 그러고, 이 구멍, 척추공이 여기 관절이 두꺼워지거나 네. 인대가 비유될 때 요추공 협착증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요추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는 원인이 또 있을 텐데요. 좁아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선천적으로 척추관이 좁은 사람들은 조금만 눌리거나 디스크가 조금만 나와도 그 자체가 눌리기 때문에 선천성은 그래서 20, 30대부터 환자가 아프다라고 와요. 근데 대부분 후천성이죠. 후천성은 여러 원인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골다공증이 생겨가지고 뼈가 한쪽이 무너지면 거기서 관절이 커지거나 뼈가 뒤로 튀어나오거나 그래서 생긴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노화, 퇴행성 변화로 척추관 협착증, 특히 요추관 협착증이 많이 발생됩니다. 요즘처럼 밤낮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는데요. 특히 중장년층의 요추 척추관 협착증 환자라면 허리 통증이 더욱 심해져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환자는 2018년 164만여 명으로 크게 증가했는데요. 이건 5년 새 30% 증가한 수치로 국민 질환으로 꼽히는 허리 디스크 환자 수를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전체 척추관 협착증 환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60% 이상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허리 디스크와 요추 척추관 협착증은 두 질환 모두 허리 통증이 주된 증상으로 혼동하기 쉬운 만큼 감별 진단이 중요합니다.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자극해 생기는 허리 디스크는 20대부터 40대 젊은 나이에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생기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 허리 통증 외에도 엉덩이, 다리, 발로 퍼지는 방사통을 유발하고요. 쪼그려 앉거나 누워서 쉬면 대부분의 통증이 호전됩니다.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 이 척추가 바로 서야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요. 이를 위협하는 척추 관련 질환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때문에 헷갈리는 정보도 많죠? 이를 바로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입니다.
번째 항목부터 보겠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많이 발병된다. 성별의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오해입니까? 진실입니까? 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에서 남자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많이 발생된다고 보고되고요. 노화에 따른 질환이기 때문에 노령으로 갈수록 환자들이 많아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여성들이 더 오래 살고 또한 여성들이 생활 습관이 땅바닥에서 주로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앉아가지고 집안일을 한다던가 가사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텃밭을 가꿀 때 쪼그려서 한다던가 요조숙녀 자세가 사실은 제일 안 좋고 여성들은 다리를 꼬는 자세, 남성들은 한쪽으로 소파에서 기대거나 한 방향으로만 이제 계속 오래 되면 협착증이 가장 발생되기 쉬운 리스크 팩터로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생기고 여성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확인하겠습니다. 허리 통증은 대부분 디스크 질환이다. 보통 허리 아프면 나 디스크인가 봐 하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어떻습니까?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척추관, 요추관 협착증 환자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환자들도 보면 예전 60대하고 지금 60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70대는 골프도 치시고 젊으시죠. 네, 여행도 다 다니시고 여가 활동을 하면서 그럼으로써 이제 올해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니까 병도 디스크 질환보다는 협착증 질환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죠. 더 다양화된다고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항목입니다. 반드시 수술 치료가 필요하다. 요추 척추관 협착증이 반드시 수술 치료가 필요한가? 사실 허리 관련 질환은 수술이 답이다라고 생각을 덜어 하시기도 하시는데요. 어떻습니까? 나 점점 오른쪽 다리가 왜 이렇게 얇아지죠? 아니면 발바닥의 감각이 싹 없어지면서 어떠한 이런 신경학적 변화가 계속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환자분들은 대부분 보존적 치료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약물 주사, 물리치료, 스트레칭 뭐 여러 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나빠진다 그러면 그때는 꼭 수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어요. 소변 장애가 있다던가 대소변 장애, 그 다음에 마비, 그 다음에 진행되는 어떤 큰 게 있는 게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고요. 그 외에는 반드시가 이제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헷갈렸던 정보들 바로 잡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요추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분 만나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쩍 심해진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는 60대 환자. 요추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어떤 불편한 증상이 좀 있으셨어요? 저는 여기 너무 아파가지고 걸어가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이 일로 다리 종경에서부터 발바닥까지 다 저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수술하고 나서 다 고쳐졌어요. 지금 얼마나 많이 좀 호전이 되신 거예요? 지금은 뭐 다 낫다고 봐야죠. 뭐 지금 병원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지금. 요추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 비슷한 척추 질환과의 감별을 위해서 정확한 검사가 필요한데요. MRI 검사를 통해 척추관의 좁아진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육 표면에 전극을 붙여 근육의 상태를 확인하는 표면적 근전도 검사도 있는데요. 근육 약화를 초래하는 근육의 상태를 분석해서 치료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협착 완화 풍선 확장술 치료를 받은 환자. 치료 후 고통스러웠던 허리 통증도 또 보행을 힘들게 했던 다리 저림도 모두 말끔히 사라졌다는데요. 요추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 재발하기 쉬운 탓에 치료 후에도 운동을 꾸준히 하는 등의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요추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는 단계적으로 비수술적 방법과 수술적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요추 척추관 협착증 치료에 많이 활용되는 풍선 확장술. 협착증이 있는 신경 부위에 얇은 관을 삽입해 약물을 주입함으로써 흉터나 상처 없이 통증을 치료하는데요. 국소 마취로 진행돼 고혈압,
당뇨병 등 지병이 있는 고령 환자들도 수술 부담 없이 비교적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엉치 위에 이런 우리 구멍이 있는데요. 세이컬 히아투스 안으로 이렇게 카테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병변 부위를 내가 시암이라는 수술방에서 기구를 보면서 여기서 오른쪽 왼쪽 어느 방향인지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왼쪽 오른쪽을 그래서 쭉 올라가 가지고 거의 이게 갈비뼈인데요. 척추 전체를 한번 이렇게 씻어주고 풀어주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게 협착 완화 풍선 확장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추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 대부분 비수술 치료만으로 개선이 가능한데요. 치료 후 통증 완화와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재활 운동이 필수입니다. 운동을 통해 약화된 근육을 강화하고 긴장된 부분을 이완시켜 신체 균형을 잡는 것이 좋은데요. 우리가 이제 회전판이 돌아가는 감각이 많이 떨어지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회전판을 계속 돌아가면서 이 중심 잡는 속근육을 계속 키우는 운동을 시켜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별로 환자분들마다 이제 하셔야 될 운동 위주로 알려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기기가 이게 척추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 기기가 따로 있어서 이렇게 단기별로 조금씩 운동을 병행을 하면서 매트에서 하시는 운동, 뭐 기기에서 하시는 운동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환자분들 상태에 맞게끔 들어가고 있어요. 요추 척추관 협착증은 노화로 인한 퇴행성 질환으로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평소 스트레칭을 통해 척추를 바르게 관리하고 주변 근육을 튼튼하게 한다면 요추 척추관 협착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 척추 건강을 위협하는 요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치료하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또 생길 수가 있을까요? 일상생활이 점점 불편하다고 해서 걸음이 이제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런 분들은 주로 이제 누워 있게 됩니다. 누워 있게 되면 우선은 살이 찔 확률이 높아지고 살이 더 찌면 인대랑 근육, 뼈에 더 손상이 많이 오게 돼서 더 악순환이 되면서 가장 안 좋은 거는 통증이 있는 환자가 우울증까지도 같이 생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뭐 대사질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파생적인 질환이 더 생길 수 있어서 통증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게 아니고요. 통증은 있으면 빨리 없애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치료를 받고 나서 관리를 또 잘 해야 결과가 좋아지는 법이잖아요. 치료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자기 전에 5분 정도 스트레칭만 하더라도 웬만한 질환은 없앨 수가 있는데 젊어서부터 그게 안 되니까 나이 들어서는 더욱더 안 되는 거죠. 스트레칭을 하면서 하루에 30분만 걸어도 우울증이고 기본적인 거는 굉장히 많이 정말 자신 있게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끝으로 요추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앞에 있는 카메라 보시고 당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추관 협착증 환자는 젊어서부터 생긴 질환이 이제 노화로 인해서 퇴행성 질환으로 생긴 병인데요. 환자들은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굉장히 어려워함을 많이 느끼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반드시 통증이라도 조금이라도 없앨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살펴본 시간, 오늘 신경외과 전문의 김도형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통증을 줄이고 질환의 진행을 더디게 할 수 있습니다. 요추 척추관 협착증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방치하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지만 평소 허리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통해서 척추의 퇴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래도록 사용해야 하는 척추 건강을 튼튼하게 지켜내시길 바라겠습니다.